아프고 궁금하지만 찾아가기 어렵고 무섭고 두렵기만 한 병원. 이젠 걱정 마세요. 여름맞이 건강특집 상쾌한 주치. 오늘은 이분입니다. 웹소설 작가이자 두 아이의 아빠이자 이비인후과 전문의 닥터 프렌즈 이낙준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워낙 또 저명한 의사 쌤이잖아요. 제가 뭐 따로 굳이 소개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서 요거부터 여쭤보려고 해요. 웹소설 작가를 하고 계세요? 요게 약간 요즘 본업이라는 얘기를 제가. 예. 네. 그 웹소설 작가를 하고 있죠. 웹소설 작가를 지금 그 초록창에서 연재 중에 있습니다. 뭐 여기서 이름 말해도 되나? 필명? 네. 어떤 소설 쓰고 계시는지. 그 제 필명은 한산 이가고요. 네. 소설은 이제 중증외상센터 골든아워랑 AI 닥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사 얘기를 쓰시는구나. 네. 뭐 어떻게 좀 잘 돼요? 잘 되고 있어요? 중증외상센터 골든아워는 인기가 많아서 네. 네이버 웹툰으로 지금 요것도 연재도 들었습니다. 되고 있고 AI 닥터도 뭐 나름 인기가 많죠. 한산이가라는 필명이 무슨 뜻인가요? 그냥 별 뜻 없어요. 제가 한산 이씨여가지고 그냥 항상 어디 가입할 때 별명으로 쓰는 건데 뭐 생각하기가 좀 귀찮고 처음에 쓰려고 할 때는 그렇게 막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쓴 게 아니고 그래서 그냥 대충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산이 씨. 저는 쌤의 어떤 이력을 듣고요. 이분 잠은 언제 주무시나? 왜냐면 의사 해야지, 지금 너튜버 해야지, 지금 이 소설까지 쓰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다재다능하시고 끼가 많으신 것 같아요. 인정하시나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 하고 싶은 게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냥 근데 한번 시작하면은 그거는 거의 끝까지 해보는 편입니다. 이 닥터 프렌즈라는 의학 전문 채널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되신 걸까요?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의학 소설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쓴 소설은 누가 봐도 잘 쓴 소설은 아닌데 네. 그냥 의학 얘기가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맞아. 이렇게 기꺼이 100원씩을 내주시니까 이걸 그러면 한번 영상으로 해보면 더 재밌겠다. 그래서 이제 닥터 프렌즈라는 채널을 하게 됐죠. 이걸 처음 제안하신 분도 이낙준 쌤이라고 들었거든요. 그쵸, 뭐 제가 만들었죠. 세 분이 이제 각각 전공이 다 다르시거든요. 네. 뭐 이비인후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인데 어떻게 해서 모이게 되셨어요? 일단 세 명이서 만나면은 말이 정말 많아요, 다. 원래 아시는? 네, 원래 다 친해가지고 뭐 세 명이서 카페 가면은 4시간 있다 나오고 그러거든요. 얘네들한테는 이거 말로 하자는 거 하면 노날콜로 4시간 쉽지 않은데. 하겠다 싶어서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지금 소설 쓰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오진승, 우창윤 선생님을 캐릭터로 한다면 어떤 캐릭터로 쓰고 싶은가, 이런 질문이. 네. 오진승은 이제 좀 차분하고 약간 서포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약간 주인공의 아주 중요한 조력자 느낌. 네. 그리고 우창윤은 뭐 다음 주에 아시게 되겠지만 되게 허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막 빈틈. 허술합니다. 그래서 매력. 약간 좀 모자란 느낌으로 주인공한테 이제 좀 재미를 주는 요소. 동네 바보 형. 약간 그런 느낌. 그럼 주인공은 쌤인가요? 이낙준 쌤인가요? 웹소설에서 주인공은 보통은 제가 된다기보다는 제가 네.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흠이 별로 없고.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어떤 뭐 캐릭터? 수술도 잘하는데 뭐 얼굴도 잘생기고 못하는 게 없고 이런 사람. 얘기하다 보니까는 비슷한 면도 있는데 역시 전에 들은 대로 허언증이. 허언 이상한 얘기라고 와가지고. 아니, 진승쌤이 자기 별명은 요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냐고 여쭤보니까 딱 보면 아시지 않겠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낙준쌤은 이제 허언증이 있다, 이런 얘기를 던져서. 이거를 정신과 전문의가 얘기를 하니까 좀 처음에는 되게 무겁게 다가왔어요. 내가 그렇게 허언을 많이 했나? 네네네. 근데 뭐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일정 부분 사실이고 제가 그러니까 뭐 아예 거짓말한다기보다는 있는 사실을 좀 부풀려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MSG를 치는데 나는 허풍을 여기까지 쳐봤다 이거 해주세요. 보통은 뭐 예를 들어서 우창현 선생님이 한 10분 늦었어요. 그걸 이제 방송에서는 뭐 한 2시간 늦었다고 얘기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에피소드가 나온다든지 뭐 그런 종류의 허풍들이 있는데 이거를 요새는 다 소설로 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승화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오쌤이 승화했다고. 승화. 네. 근데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이 허풍은 본인을 과시하는 그런 유는 아닌 거네요? 저는 그러니까 저를 과시한다기보다는 있었던 일을 좀 그러니까 사람들을 좀 재밌게 하려고. 남을 웃기고 싶은 네, 욕구가 있어요. MSG를 이렇게 좀 치는 편이죠. 역시 좀 끼가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랑 같이 있는데 한 5분 이상 안 웃고 있으면 불안해요. 너무 좋은데? 아유, 또 두 아이 아버님이라 가지고 제가 굉장히 친해지고 싶은 캐릭터거든요. 이렇게 끊임없이 웃기는 캐릭터 저 너무 좋아해요. 네. KBS 쿨 FM 김도연의 상쾌한 아침 여름맞이 건강 특집 상쾌한 주치 2탄 이비인후과 이낙준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뭐 전문 분야에 대한 의학 상담 굉장히 많이 도착을 해 있습니다. 요즘에 또 이게 환절기라기보다는 그 기관지에 많이 예민하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또 낙준 쌤한테 사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스르이생 보셨죠? 네, 봤죠. 거기에 이제 그거 나오면서 의사들이 다 저렇게 멋진가 이런 환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실제 의사의 모습? 실제 의사의 모습이요? 뭐 완전히 같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래도 지금까지 나왔던 의학 드라마에서 비춰줬던 의사들보다는 좀 가깝습니다. 진짜요? 네. 다른 말씀하시는데 노래 나갈 때 나갈 때 하얀 거탑의 뭐 장준혁 과장님 이런 캐릭터보다는 야망남보다는 네. 근데 그 실제 이제 의사들 중에는 뭐 조정석님 그 캐릭터보다는 정경호님 같은 성격이 더 많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특히 네. 외과 교수님들 중에서는 네. 예, 성격이 좋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정경호 교수님 같은 분이 많습니다. 낙준쌤 성격은 어때요? 저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뭐 심각한 수술을 주로 하는 의사는 아니다 보니까 네. 지금은 네. 그래서 수술방에서 이렇게 성질내고 하는 경우는 잘 없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병원 직원들 말 좀 듣고 하겠네. 실제 의사생활 뭐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보람 있는 순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뭐 하나만 에피소드 얘기해 주신다면. 보람 있었던 경우는 제가 이제 레지던트 때 네. 1년차 때 처음 맡았던 환자 중에 선천성 난청 아기가 있었어요. 애기.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제 소리를 못 듣는 거를 부모님이 인지해서 데려왔는데 실제로 못 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공와우라는 수술을 했거든요. 인공와우라는 건 이제 달팽이관을 우리가 새로 만들어준다라는 뜻인데 소리를 못 듣는 애한테 인공적으로 소리를 듣게 만드는 수술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잊고 있었는데 4년차 때 이제 인공와우 환우회라는 데 갔어요. 근데 거기에 저는 못 알아보는데 부모님이 오셔서 우리 주치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애한테 인사해봐 하는데 애가 너무 똑바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게 사실 그 수술을 안 받았으면은 소리를 못 듣고 말도 못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이비인후과 의사를 하는 보람이겠다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죠. 대단한 일 하셨네요 진짜. 근데 이제 과를 또 그 레지던트 이전에 과를 정하죠. 예, 인턴 돌다가 1년 인턴을 돌고 그 다음에 정하죠. 근데 뭐 과가 많잖아요. 뭐 그 내과, 정신과도 있고 또 요즘에는 뭐 다들 성형외과 가려고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비인후과를 선택하셨어요?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비인후과를 처음부터 선택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인턴 때 별명이 이제 배신의 장비였는데 뭐 처음에 뭐 별명이 많으신. 안과 한다고 했다가 또 내과 한다고 했다가 뭐 재활의학과 한다고 했다가 이비인후과로 갔는데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이비인후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도 보고 코도 보고 목도 보고 그리고 뭔가 어렴풋이 느낌이 수술도 할 것 같지만 뭔가 내과적인 것도 볼 것 같아서 갔는데 네. 막상 가고 보니까 그냥 외과더라고요. 수술밖에 안 하고. 진짜요? 네, 진짜 대학병원에서는 하루 종일 수술만 합니다.
대학병원에 계신 거죠? 지금은 이제 나왔지만 나오셨죠? 수련 받을 때는 아. 와. 그랬죠. 근데 나와서는 내과 의사 생활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는 수술보다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진료를 음. 훨씬 더 많이 보게 되죠. 어때요? 실제 선택을 하셨는데 후회하시나요? 저는 재밌었어요. 귀에 대해서도 수술을 많이 배우고 뭐 코에서도 많이 배우고 목 같은 경우도 뭔가 약간 두경부는 이제 암을 보기 때문에 좀 심각한 질환도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경중이 엄청 섞여 있어요. 계속 새로운 과 도는 느낌이고. 그렇겠네. 재밌었습니다. 지루할 틈이 없겠네요. 이 상쾌한 아침 애청자분들 중에 학생분들도 많아요. 공부를 하면서 듣는다. 고등학생들. 그래서 의사를 꿈꾸는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이비인후과 추천하십니까? 이비인후과를 하려면 근데 사람이 조금 낙천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이 하는 게 좋아요. 왜요? 왜냐면 저희가 외래를 보면은 이비인후과는 성수기 비수기가 있거든요. 여름에는 환자가 별로 없지만 겨울에는 막 하루 200명씩도 오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 200명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너무 내향적이고 그러면 인사도 좀 못하고 환자분한테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외향적인 사람이 이비인후과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외향적이신 이낙준 선생님에게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의학 질문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시기 전에 이 상하 인별그램으로 질문을 받았어요. 네. 이분 아이디를 어떻게 읽는 거야, 이거? 좀 읽어주시면 안 돼요? 이거 HF 토니... 저희 팬분이시네요. To my dear. To my dearest. 띄어쓰기를 좀 해주시지. 이 팬분이 외출 시에 잠깐 마스크 벗어야 할 경우에 마스크 케이스 같은 곳에 밀폐해서 둬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테이블 한 켠 같은 열린 공간에 둬야 하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이거는 일단 마스크 케이스에 넣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만약에 케이스가 작아서 마스크를 접어야 된다고 하면 접는 동시에 마스크는 그 기능을 많이 상실하거든요. 그래서 펼 수 있는 크기의 케이스가 있으면 거기에 넣는 게 제일 좋고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열린 공간에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기가 순환이 되고 있으면 마르면서 뭐 거기에 균이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착할 확률보다는 그냥 젖어 있던 그런 것들이 마르고 소독되는 효과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저는 밥 먹는 자리 이럴 때 그 식탁 위에다가 두기가 좀 그렇다고 거기서는 좀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아예 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는 창틀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도 저절로 마르니까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은 케이스라는 게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밀폐만 되면 되거든요. 깨끗하고. 그래서 그냥 비닐백 같은 거에 이렇게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9162님. 사실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줄에 고리를 끼워서 얼굴에 딱 밀착시켜서 보는 사람이 답답할 정도로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입은 막았는데 코는 살짝 보이게 약간 입스크 정도로 낀 분도 계시던데 어떻게 껴야 할까요? 당연히 사실 턱스크 이렇게 하여튼 저는 지나다니면서 이게 직업이 이래서 그런지 코가 이렇게 보이면 마스크를 꼈는데 막 지적하세요? 저럴 거면 마스크를 왜 끼셨나? 그렇긴 하죠. 되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제대로 끼는 게 좋고 본인이 이렇게 셀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안경을 낀 다음에 그러니까 마스크를 끼고 안경을 껴서 안경에 김이 서리면 내가 잘못 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밀폐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답답할 정도로 조이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이 여름에 그렇게 쓰기가 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리고 지금 목적이 미세먼지보다는 사실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더 많잖아요. 그런 경우라면은 그렇게까지 조이는 것보다는 그냥 코랑 입을 직접적으로 가릴 수 있는 정도 선에서 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8640님이 또 마스크 질문이네. 요즘 미세먼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플로 보니까 나쁨일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한창 초반에 마스크가 부족하고 이랬을 때는 사실 저희 보건당국이 마스크 한 장으로 3일씩 써도 된다. 8시간 이상 안 썼을 때는 재사용도 가능하다. 빨아 써도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미세먼지
요를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미세먼지도 똑같아요. 그 빨아 쓰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물이 닿는 순간 그냥 망가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연속으로 8시간 이상 쓰지 않았고 육안으로 봤을 때 눈에 띄는 오물 오염이 없다면 그냥 계속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 잠깐 쓰시는 분이라면은 3일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쓰셔도 됩니다. 진짜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19 때문에 근무 시간에도 끼고 있으니까 연속으로 8시간 착용이 보통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8시간 연속으로 8시간이 안 돼 있고 육안으로 봤을 때 깨끗하면은 다시 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미세먼지가 오히려 더 기준이 더 유해요. 아, 그래요. 네. 더 기준이 낮다. 네. 저 근데 화장을 하니까 제가 마스크 네네. 쓰면 이게 더러워져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그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네. 예외예요. 그거는 육안으로 보이는 오염이 있는 거고 네네. 화장품도 사실은 균이 자랄 수 있는 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매일매일 그냥 계속 새 거 끼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매일 새거 근데 그 묻은 상태로 하루 동안은 써.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얻었고요. 이쯤에서 미도와 파라솔의 밤이 깊었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미도와 파라솔 노래 밤이 깊었네 듣고 왔습니다. 계속 사연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쌤한테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7913님이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고2 아들 방문을 열 때마다 보면 헤드폰을 끼고 있습니다. 게임하느라고요. 거의 하루 10시간 이상은 게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게임 끝났다고 이걸 벗냐? 아니죠. 게임 끝나고는 폰으로 또 영화 보고 예능 봐야 된다고 이어폰을 낍니다. 그래서인지요. 언젠가부터 애가 사오정처럼 무슨 말만 하면 뭐를 되풀이하는데 잘 안 들리는 게 아닌가. 근데 잘 안 들려? 물으면 그건 아니고 못 들었다고 합니다. 이어폰과 헤드폰 사용이 많은 아이 괜찮을까요? 그거는 괜찮을 수가 없죠, 사실. 이게 정말로 통계적으로 증명이 돼 있는 게 90년대까지는 청소년한테서 그러니까 난청 통계가 의미가 없었어요. 뭐 0. 몇 %밖에 안 나왔었는데 지금 2000년대 들어서 하는 통계에서는 보통 10%를 상회합니다. 진짜요? 네.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진 게 거의 없잖아요. 교실은 오히려 더 조용해졌는데 이어폰 하는 사용 행태가 이제 달라진 거거든요. 이어폰과 헤드폰은 당연히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그리고 크게 들으면 크게 들을수록 귀에 안 좋을 수 있고 이게 나이가 어리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나이가 어린 난청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사용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청력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건강검진 가면은 이렇게 손드는 형식의 아니면 뭐 들리면 누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간이 청력 검사예요. 거기서 정상이라고 나오는 건 진짜 정상이 아니라 당신 눈앞에 있는 사람이랑 대화하는데 이상 없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일 할 때 누가 말을 걸었을 때 못 알아듣는 거는 못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셔서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요? 네. 난 그게 멀티태스킹이 안 돼서가 아니라 못 들어서.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못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진짜요? 네. 자꾸 제가 질문을 덧붙여서 그런데 저 그 방송하면서 인이어를 한쪽만 끼거든요, 계속. 이거 너무 안 좋죠? 그거 안 좋죠, 사실. 이 번갈아가 하면서 해야 되나? 분명히 내가 이걸 껴야 된다라고 하면 번갈아 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끼기는 해야 되죠. 이걸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할 때 필수적이라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사실 그런 직업들이 귀가 빨리 나빠지기는 해요. 어떡해. 네, 죄송해요. 다음 질문 갈게요. 개인적인 고민은 끝나고 해결할게요. 7443님. 예전부터 어린아이들은 귀지를 파주는 게 아니라고 하고요. 또 어른들도 귀지를 그냥 막 파면 안 된다고들 합니다. 목욕이나 샤워 후 귀 안이 촉촉해졌을 때 면봉으로 살짝 닦아내는 정도를 하라고 하는데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면봉으로 귀를 닦는 게 귀이개로 파는 것보다 더 나쁘고 안 좋다고도 하고 뭐가 맞는 걸까요? 질문이 되게 좋네요. 정말 저희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이제 지적하고 싶은 구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네. 일단 말이 너무 그럴싸하면은 실제처럼 들리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네. 어린아이들은 귀지를 파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왠지 어른들은 파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어른도 파면 안 되고요. 뭐 귀지를 그냥 막 파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냥 원래 파면 안 되는 거예요. 막 파던 잘 파던. 진짜요?
그리고 목욕이나 샤워 귀환이 촉촉해졌을 때 면봉으로 살짝 닦아낸다. 왠지 좋을 것 같지만 이게 더 안 좋습니다. 뭐? 왜냐면 젖어 있으면 면봉으로 이렇게 훅 긁을 때 마찰력이 훨씬 강하고 그래서 귀 안에 모양이 다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피부가 변성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 중에 유독 계속 귀 가렵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주 파시는 분들. 계속 파가지고 안에가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귀는 아예 안 파는 게 좋습니다. 귀 청소는 어떻게 해요? 너무 더럽잖아 안에가. 그러니까 근데 보통 이제 누가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사실 귀 안에 내가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는 알 수 없는 사실 거고. 사실 옆에서 보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보이면은 이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귀 안에 귀지가 있잖아요. 뭐 아시는 분. 건강하다. 이분 건강한 분. 그랬구나. 네, 왜냐면 귀지가 파보면 약간 냄새가 날 거예요. 그래서 더럽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얘가 약간 산성이고 조금 끈적해서 바깥에 있는 균을 잡아서 죽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절로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귀지는 있어야 됩니다. 진짜요? 몰랐네. 어쩐지 샤워 이후에 하면은 더 시원하더라고 뭔가. 네, 마찰력 때문에 그런 거 같아. 어떡하지 오늘부터 못 파는데. 네. 오늘 여기까지 상쾌한 주치 2탄 이비인후과 이낙준 선생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굉장히 시간 어떻게 가는지 몰랐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영혼 없는 대로 하시는 거야? 그러면 요걸 또 물어봐야지. 오진승 선생님이 이낙준 선생님에 대해서는 허언증이 있다. 한번 들어보시라. 요 참고사항을 알려주고 가셨거든요. 근데 오늘 그 허언증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듣지는 못했는데 내일은 또 이분이 나오십니다. 3탄 우창현 선생님이 오시는데 제가 좀 미리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일단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지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요? 정말 내일 제 시간에 못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한 30분 정도 일찍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하나는 이 사람이 이제 당뇨에 완전 빠져 있어요. 당뇨? 당뇨에 대한 질문 잘못하면은 네. 1시간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그냥 노래를 올려버려야겠네. 그냥 막 대충 끊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그 허풍에 대해서 더 대화를 나눠봤으면 훨씬 즐거웠을 것 같은데 좀 워낙 또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아쉽네요. 상쾌한 주치 두 번째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비인후과 이낙준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